반갑습니다. 이승현 법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부동산 등기 기초 실무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차례 및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이해, 부동산 등기가 과연 뭔지, 무엇을 등기하는지를 보십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소와 등기부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곳과 이러한 신청하는 곳에서 등기부를 어떻게 만들고 생성하고 변경시키는지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 당사자의 이해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신청 조율을 비롯한 촉탁과 명령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등기는 누구하고 어디에 신청하고 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부 정보가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드립니다. 중요 서면이 있고 필수 서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면에 따라 각 등기의 양식에 따라서 태양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첨부 서면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첨부 서면들을 각각의 등기 신청에 따라 뽑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에 필요한 공과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는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율도 복잡합니다. 특히 취득세 파트가 정률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되고 금액도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실제 실무에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세금마다 각각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과금을 해결할 수 있게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첨부 서면과 세금이 완료되면 비로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 등기 사건,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처리 절차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비로소 하나의 등기 절차가 완비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한테 마지막 출연 서류까지 진행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10강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본 강의의 총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12부터 16강까지는 강론 파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신 총론을 강론에 맞게 해당 등기에 맞게 어떻게 집어넣어서 등기 신청서를 꾸밀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상소, 매매 증여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대표하는 행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당사자 의사와 관련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태양으로 상속을 꼽아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대표적으로 용익물권인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권리가 대표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분과 등기 명인의 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등기의 이해에 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등기의 이해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동산 등기가 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등기하고 이러한 등기는 왜 하는지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착물 중에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토지와 건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등기란 무엇인가? 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기를 조합해보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정립하고 이제 이러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인 등기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해하기 위해 동산과 비교하면 좀 더 개념 설명이 쉽습니다. 첫 번째, 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TV나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샤프, 볼펜 이런 것들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소유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즉 위에서 정의한 토지와 건물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직원이 혹은 그 건물의 사장이 혹은 그 건물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게 바로 동산과 부동산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러한 거래의 안전을 국가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고 여기에 누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소유권이면 소유권, 전세권이면 전세권 등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시란 널리 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널리 공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등기 제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제도 중에서 부동산 등기 외에도 다른 많은 곳에 있어서 이러한 등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 제도는 다른 등기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시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앞에서 보고 오신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다음으로 동산, 채권, 담보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는 앞에서 보고 오셨듯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동산과 채권, 담보 등기는 담보권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산과 채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그 등기의 대상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 등기입니다. 등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에 있어서도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인에 있어서 먼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얘기합니다. 즉 법인격을 법으로 부여하고 이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관한 등기는 크게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등기와 특수법인 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법인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한테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 등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 상호가 등기됩니다. 즉 상호를 제공하는 거죠. 공시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법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법인의 대표는 누구인지, 혹시 지배인이 있으면 지배인도 등기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법인을 공시하게 해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박 등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산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점유만으로 지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동산 중에서 너무 커버리면, 동산 자체가 너무 커버리면 사람이 소지하고 다니기가 어렵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박입니다. 선박 중에 20톤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도 일반적으로 등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부재산 약정 등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등기입니다. 자, 부부재산 약정 등기란 예비 부부가 결혼 후에 재산 관리와 그 이혼 시 처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결혼 전에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결혼을 해버리면 양 재산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재산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따라서 결혼 전에 미리 해당 재산이 누구 건지 등기하는 게 바로 부부재산 약정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결혼 중에도 그 사람 고유의 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보존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혼 시에도 누가 누구의 어떤 것이 누구의 재산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 유리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뭐 미국 같은 헐리우드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부부재산 약정 등기를 잘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사용하기 이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등기 제도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다른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는 그럼 무엇을 등기하는가? 등기의 대상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크게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변동, 이 두 가지를 등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고 왔듯이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그 등기의 대상으로 할 때 모든 토지에 대한 사항을 전부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량도 너무 많아지거니와 필요한 사항을만 조목조목해서 정확하게 일반인들한테 공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를 필수 등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여러분의 주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8-8 번지 대 300제곱미터,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소의 표기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이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적어줬을 때, 이 정도 등기가 됐을 때, 일반인이 볼 때 이 땅 중에 어느 땅이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땅이다라고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의 정도가 여기까지는 기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도 따져보겠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가 보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에, 어느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게 공부상, 등기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를 보시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재와 지번이 등기됩니다. 서울시 서초동 어디 이렇게 지번이 등기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건물 번호가 등기됩니다. 건물 번호. 그래서 지번과 다르게 건물에만 부여되는 건물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명 주소 같은 게 있죠.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뭐 서초구 반포대로 87 이렇게 무슨 로 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 번호, 이것을 우리는 건물 번호라고 부릅니다. 건물 번호. 자, 그 다음에 구조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조, 이렇게 해당 건물을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조직, 어떤 조직으로 지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면적을 등기합니다. 해서 무슨 제곱미터 이렇게 등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느 땅에 건물이 어떻게 서 있고 그 번호가 어디고 이 건물은 어떤 구조로 지어졌고 면적이 얼마인가 라고 대략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부동산 표시의 정도는 해당 부동산 표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등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권리의 변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변동. 자, 여러분 앞으로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세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발생, 변경, 소멸.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것을 득, 실,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조문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득실 변경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해당 권리의 변동을 얘기합니다. 해당 그 권리가 물건이면 물건 변동, 채권이면 채권 변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물건의 변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 변동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등기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해당 권리가 보존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권리가 발생할 때, 소유권이 발생할 때 보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유권 외의 모든 권리가 발생할 때는 전부 설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건조다양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나 소유권 설정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처음에 발생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발생된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의 변경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이 A라는 명의에서 B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바뀌었죠.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중에 면적이 만약에 바뀝니다. 그러면 사후에 변경 등기가 일어나게 된 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와 비교해서 이 경정이라는 뜻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는 사후에 면적이 바뀐 것이고 경정 등기는 잘못된 등기, 착오된 등기를 처음에 신청하고 뒤에 그 잘못을 바로 잡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멸이 있습니다.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에는 멸실 등기와 말소 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소 등기는 권리의 말소를 얘기합니다. 권리가 처음에 발생했죠. 이처럼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권리들이 발생했죠.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당 권리가 그 기능을 다하고 말소할 때 등기부상의 말소를 얘기합니다. 말소. 자, 그런데 멸실은 해당 부동산이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 다음에 해일이 와서 이렇게 덮쳐버렸다 하면 부동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이때 하는 게 바로 멸실 등기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말소는 권리의 말소를 얘기하고 멸실은 부동산 현상의 멸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소멸되는 원인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시와 권리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